안녕하세요. 시니어의 하루입니다. 오늘은 혈당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식후 높은 혈당은 당뇨병의 신호탄인데요. 식후 혈당 관리는 이렇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는 공복 상태에 비해 혈당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식후 혈당이 140mgdl을 넘어가는 고혈당 상태가 장시간 지속이 되면 당뇨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식후 혈당을 낮추기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식후 혈당이 알려주는 건강 상태는 식후 혈당은 췌장의 기능을 잘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데 혈액 내 포도당을 세포로 유입시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식후 혈당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인슐린이나 췌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뇨병을 진단받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식후 혈당은 140 이하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식후 혈당이 이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다음날 공복 혈당까지 높아지기 쉽고 혈당 변동성이 커지면서 당뇨병이 발병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식사 1시간 후 혈당이 145 이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8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식후 혈당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식후 혈당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을 경우 혈관과 몸속 장기에 부담이 가해지면서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성신증, 당뇨망막병증 등의 당뇨합병증이 발병할 위험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식후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식후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식단 조절을 해야 합니다. 식사 시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해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가장 마지막에 먹으면 섭취하는 열량은 같지만 식후 혈당이 높아지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음식은 먹은 후에 식후 혈당을 낮추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식후 혈당 낮추는 방법 10가지. 1. 식사 직후에는 가벼운 걷기 운동. 식사를 마친 후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몸에서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인데 이때 소비되지 않고 남은 포도당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해 몸속에 축적됩니다. 이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비만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고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등의 만성질환 발병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면 지방으로 변하기 전에 가볍게 운동을 할 경우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면서 혈당 수치가 떨어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후의 짧은 운동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당뇨병학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한 번에 30분을 걸었을 때에 비해 식후 10분씩 나눠 걸었을 때 평균 혈당이 12%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의 걷기 운동은 최대 22%까지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2. 수분 섭취.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식후 혈당 관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은 때는 소변을 통해 포도당이 빠져나가는데 이때 수분을 함께 배출하기 때문에 소변량이 늘어나고 갈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잦은 소변으로 인한 탈수를 방지하고 신체가 포도당을 원활하게 제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높은 혈당으로 인해 끈적해진 혈액을 조금 더 맑게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물을 마실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물을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면서 위장 운동이 더뎌지고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식후 30분이 지난 후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밥을 먹은 후 걷기 운동 등 가벼운 운동을 한 이후에 갈증이 해결될 만큼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자신의 체중의 30만큼 곱한 양을 마시면 되는데 1시간당 컵 한 잔 정도로 나눠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3. 충분한 수면.
불충분한 수면은 당뇨병 환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당뇨병에 걸리는 원인이 됩니다. 수면 부족은 에피네프린, 코르티솔 등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들은 인슐린의 역할을 방해하면서 혈당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또 밤낮이 바뀌었거나 수면이 부족한 경우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과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해 잠들기 전 식욕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후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수면 시간을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식후 1시간 이내에 혈당이 가장 높게 오르는 만큼 이 시간에는 충분히 신체 활동을 하고 식후 2-3시간이 지난 이후에 수면을 취하면 혈당이 낮아진 상태로 잠들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는 숙면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을 낮출 수 있는 만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드는 데 방해가 되는 불빛이나 소음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침실의 온도를 20도에서 25도 사이로 선선하게 유지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탄수화물 섭취 제한. 평소 먹는 흰쌀이나 빵, 감자는 탄수화물이 매우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탄수화물이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의 양을 섭취하면 혈당을 높일 수 있고 비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 탄수화물을 200g에서 245g을 섭취합니다. 5. 하루 세끼 식사량 고르게 섭취하기.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하루 세끼 식사량을 고르게 나눠서 섭취하는 게 혈당 수치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6.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 검은 콩, 양파, 사과, 옥수수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섬유질은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하루 30에서 38g, 여성분들은 하루 21에서 25g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7. 적정 체중 유지하기. 비만은 인슐린 저항의 원인이자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당뇨를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8. 스트레스 관리하기. 사실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올바르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해소되지 못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 만큼 나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꼭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9. 적절한 간식 선택하기. 간식은 혈당 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인데요. 올바른 간식을 선택하면 혈당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간식으로는 당분이 낮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 좋습니다. 견과류, 요거트, 생과일, 당근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간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당분이 높은 과자나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자나 음료수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금세 다시 떨어뜨려 불안정한 혈당 수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식을 선택할 때는 포장지의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 크롬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물 섭취하기. 높은 혈당 수치는 혈당을 조절하는 크롬,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 결핍과 관련이 있습니다. 크롬이 풍부한 식품에는 고기, 과일, 야채, 견과류가 포함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에는 짙은 잎채소, 호박씨, 참치, 통곡물, 다크초콜릿, 바나나, 콩 등이 있습니다. 100세를 넘어 120세대를 보고 있는 우리 시니어 마당 구독자 여러분,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